106쪽에, 108쪽에 신규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신규 등록. 이 토지는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었던 토지입니다. 즉 미등록 토지라는 겁니다. 미등록 토지가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느냐면, 첫 번째,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새로운 토지가 나타납니까? 공유수면은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토지들은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무인도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면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이 등록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등록, 신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 신규 등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토지 이동이라고 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할 때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새로이 정하는 게 바로 신규 등록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 신규 등록은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이를 방치해둘 수는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부분도 처음으로 정해져서 등록이 이루어질 테고, 소유자에 관한 부분도 처음으로 정해져서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등기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적소관청은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는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 4가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4가지. 그러면 책을 보시면 신규 등록 신청해서 다 설명이 됐고요.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테고,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첨부서면이 있는데, 이 첨부서면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거예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4가지가 나와 있는데, 4번째는 어렵지 않죠? 기타니까. 4번째는 기타. 노래 부를 때 기타는 아니겠죠? 네. 그러면 1번, 2번, 3번을 암기하셔야 되는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법원이 갑이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법원이 판결문 안에 갑이 소유권자임을 표시하고 있다면, 그 자는 법원에 의해서 소유권자임이 인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까? 판결문 안에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갑이 소유권자임이 판결문 안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그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때 이 판결문은 당연히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이때 판결문 자체를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원본. 판결문 자체가 원본이에요. 그런데 이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는 판결문이 있을 텐데, 그걸 정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법원의 직인을 딱 찍은 게 있는데, 이 직인은 정본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 직인이에요. 이 직인을 딱 찍으면 그것은 정본이라고 부르고요. 원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원본. 그 다음에 사본도 들어가 있죠. 왜냐면 지적소관청과 이 법원은 전선망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복사본이 제출이 됐을 때 이걸 사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본이 제출돼도 지적소관청은 법원에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따라서 사본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본, 사본. 첫 번째 뭐라고요? 확정판결서, 정본, 사본.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물을 신축하면 누가 그 건물의 소유자입니까? 무조건 신축한 자가 소유자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신축한 자가 소유자예요. 노력과 비용을 투입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입니다.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게 되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메꾼 자가 소유자입니다. 매립한 자가 무조건 소유자예요. 그런데 멋대로 매립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서 메꿨을 겁니다. 그리고 관할관청에 검사를 받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검사증 안에는 그 메꾼 자가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되어 있을 겁니다. 관할관청은 그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여기에도 그 매립한 자가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그 관할관청은 그 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한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본이 제출이 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외워보죠.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4번. 두 번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그렇죠. 세 번째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라고 표현되어 있죠.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4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일단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의 토지인데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적공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등기부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것은 무주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소유입니까? 국유예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괄관리청이 바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에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나서 협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 소유로 하기로? 지자체 소유로 하기로. 맞습니까? 그러면 그 협의서에는 국유재산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그 협의서는 지자체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자체의 장이 협의한 문서의 4번 이것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십니다. 협의서 4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세 가지 외웠죠? 첫 번째 뭡니까? 확정 판결 정본 4번. 두 번째요. 준공검사 확인증 4번. 세 번째 협의서 4번. 4번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별표 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네, 신규 등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거 두 개예요. 요 네 개랑 요거. 요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반가로 3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그 해당 서류를 이미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인 동그라미 치십니다. 이미 이런 증명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면 따로 제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때는 확인으로서 그 제출하는 것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름은 대신한다의 법률 용어예요. 가름은. 네.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록 전환 신청이 나오는데요. 이 등록 전환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목을 총 몇 개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38개요. 28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목이 총 28개가 있습니다. 8개. 이 지목은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0개와 18개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로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 18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 10개입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자주 써먹어야 되죠. 서류를 따라서
이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이것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좀 덜 관리합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들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서 조금은 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이 18개의 지목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 10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철, 제, 천, 구, 유, 수, 묘. 너무 기네. 철제, 천구, 유, 수, 묘, 목, 도, 임. 이 10개의 지목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관리합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는 아까 확인했죠? 유지, 수도용지. 그렇죠? 철도용지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철도용지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제 방은요,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천, 국어, 이런 물과 관련된 것은 거래가 잘 안 돼요. 팔지도 않습니다. 농업용수, 그 다음에 생활용수, 이런 것들은 사용되기 때문에 공익성이 강한 지목들입니다.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지, 수용지, 뭡니까? 묘지. 그 다음에 이것은 목장용지. 목장용지는 규모가 대단히 크고 금액이 워낙 크게 나옵니다. 규모가 크니까. 그래서 잘 안 팔립니다. 거래가 잘 안 돼요. 팔고 싶다면 쪼개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도로. 도예요, 도. 이거는 임야. 이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이라는 지목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조금은 떨어집니다. 나머지 18개의 지목은 이건 거래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이에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해서 특별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들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고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해서 관리 공시가 이루어질 겁니다. 맞습니까? 이 토지는 철제, 천구, 유수, 묘목, 도임 중에 하나인 토지예요. 그러면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보 중에서 어디에 등록되어 있겠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일 겁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돼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지목이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나머지 18개의 지목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등록관리 공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따라서 어디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네,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옮겨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제가 되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그렇다고 한다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이 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이 되겠습니까? 이건 등록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첫 번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즉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등록된 것을 이쪽으로 등록을 바꾸게 되면 효율적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게 돼요. 효율성은 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지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등록을 전환시키는 것은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축척의 변화가 나타나요. 보시면 여기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천분의 1입니다. 여기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축척의 변화가 나타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록 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시면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임야도는 보통 축척이 6천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입니다. 소에서 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전환 제도는, 등록전환은 축척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이 등록전환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축척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등록전환을 축척 변경 제도로 볼 수가 있느냐? 이 축척의 변화는 축척 변경 제도로 볼 수가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척 변경이라 하면 소축척의 지적도가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는 것이 바로 축척 변경이에요. 그런데 이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소축척의 임야도가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고 있죠. 따라서 축척 변경과 같은 의미입니까? 다른 의미입니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정보법에서 축척 변경과 관련된 규정은 등록전환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거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이 나타납니까? 등록전환은 이 지목에서 이쪽 지목으로 바뀔 때 등록전환이 나타난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목 변경이 나타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이 나타나지 않는 등록전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를 임야도에 존치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면 그때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시킵니다. 두 번째, 사실상 형질 변경이 이루어져서 등록전환은 했지만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목 변경을 금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는 그 관리계획선 안에 들어온 토지는 전부 다 등록전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목 변경이 없는 등록전환도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예외적인 등록전환이 있는데요.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3월 달에 할 겁니다. 3월 달에. 지금 하면 막 짜증내실 것 같으니까 3월 달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 등록전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록전환 신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등록전환은 그 개념 자체가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개념 자체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것을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바꾸는 것은 등록 전환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첫 번째,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정밀도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역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등록 전환 대상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원칙은 지목 변경이 수반됩니까?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 전환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앞에 별표 지시입니다.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3월 달에 그림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절차라고 나와 있는데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전환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똑같죠. 넘기겠습니다. 요거 좀 이해만 하시겠습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들어만. 여기 보시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맞습니까?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면적, 경계, 좌표값이 어떻게 될까요? 보다 정밀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정밀해진다는 얘기는 면적, 경계, 좌표값을 새로 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저 정밀하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값을 구할 때 그때 그 정보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수집합니까? 면적, 경계, 좌표하면 뭐라고 연결시키라고 했습니까? 측량. 그렇죠? 따라서 이때는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소에서 대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측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 경계, 좌표값이 정밀해질 테니까. 이때 하는 측량을 등록상 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야?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만 드세요.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이때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을 등록 전환될 면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면적이 등록되어 있었겠죠? 맞습니까? 여기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10만 제곱미터. 그런데 여기에 등록 전환될 면적은 이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죠. 맞습니까? 여기에는 10만 1제곱미터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큰가요? 적은가요? 굉장히 적습니다. 맞습니까? 그때는 이 면적을 이 토지 대장에도 등록해야 되죠. 이 면적을 이 면적으로 결정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등록되는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로 등록되겠습니까? 10만 1제곱미터로 등록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가 10만 제곱미터인데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구해진 새로운 면적이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그런데 이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면적이 11만 제곱미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는 큰가요? 작은가요? 이건 10%나 되니까 대단히 큰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이 면적을 여기다가 등록합니다. 11만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하는 건 똑같습니다.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문구가 다르죠? 등록 전환될 면적. 여기는 등록 전환 면적. 의미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 등록되었던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칩니다. 즉,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저기는 차가 작으니까 내버려도 돼요. 하지만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이것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지만 저거는 고쳐야 됩니다. 따라서 저쪽은 직권으로 정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기에 관한 내용이 바로 112쪽 4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 측량을 통해서 새로 구해진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렇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거는 정정합니까? 정정하지 않습니까? 정정하지 않습니다. 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가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 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에 밑줄 치십니다. 직권으로 정정해야 됩니다. 요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거 자주 출제가 됐던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분할 신청 보겠습니다. 분할 신청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로 쪼개서 나누어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불러요. 이때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이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할 의무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은 분할을 신청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데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해야만 되는 의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냐면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수원이 있습니다. 가수원. 이 토지는 가수원으로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갑은 이 가수원 농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집을 팔고서 여기다가 건물을 이렇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살면서 이 농사를 좀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는 가수원인데 이 부분은 뭐로 바뀐 겁니까? 대지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문제는 이 대지는 양입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지 10% 초과 33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지 부분도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하나의 지적공부에 두 개의 지목이 등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쪼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때는 60일 이내 소유자는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요거를 이제 말로 만들어야 돼요. 출제는 그림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한 필지 중 일부가 여기서 대지가 되려면 밑에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거 설치한다고 그랬죠. 한 필지 중 일부가 형질이 변경되어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됩니다. 다시요. 한 필지 중 일부가 형질이 변경되어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필일목의 원칙상 그 용도가 달라진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좀 말로 익히셔야 돼요. 그러면 분할을 보겠습니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여백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시죠. 가장 빈번한 토지이동입니다. 토지이동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땅값은 계속 비싸져요. 그렇죠? 따라서 그 대금도 굉장히 커집니다. 살 사람이 없게 돼요. 팔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쪼개서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토지 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지 이동이 분할이 됩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 신청 대상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2번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할지 말지는 자유의사에 달려서 1번, 2번은 토지 소유자가 분할할지 말지는 그 사람의 의사에 달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금방 보신 것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할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신청 절차에 잘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시면 임의 신청의 원칙. 임자는 맡길 임자고요. 의는 뜻의자예요. 소유자의 뜻에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임의란 말이. 임의 신청은 신청할지 말지를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긴 거, 임의 신청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분할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 밑에 있는 문구를 꼭 외우셔야 돼요.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달라진 경우에 그 용도가 달라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걸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필일목의 원칙은 공간정보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면 나중에 보시면 될 테고요. 합병을 보겠습니다. 합병까지 보고 오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서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분할.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합병은 원칙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병을 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죠? 맞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익숙하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 친구들이에요. 얼마 전에 이놈들이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벌써 명예퇴직을 당할 나이가 됐네요. 뜨끔하신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이놈들이 모여서 뭘 하기로 했느냐면 부채 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부채 공장. 그래서 이렇게 외우십니다.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여기서 전부 다 지목의 부호인데요. 요거는 지목의 부호가 아닙니다. 요거는 공동주택의 부지란 뜻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목의 부호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합병할지 말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의 지목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공익성이 강한 지목의 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합병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이때도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맡겨놓으면
이 공익적 사업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려요. 따라서 의무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 공장 이렇게 외우셔야 합니다. 2번이나 최근에 출제가 됐습니다. 요 지목이. 그러면 책을 보겠습니다. 합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분할과 반대가 될 겁니다. 합병 신청의 대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미 신청의 원칙과 예외적인 합병 신청 의무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은 뭐라고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합병 신청할지 말지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합병을 신청할지 여부는 토지 소유자의 자유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칙은 소유자 마음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여기서 부를 땄죠. 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지목이 부호예요. 부호. 이 지목들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토지로서 합병해야 할 토지가 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건 합병 신청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요 지목도 암기하셔야 돼요. 절제, 전구, 유수, 학도, 부채공장 요 네 놈이 모여서 부채공장을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면 113쪽에 합병할 수 없는 토지가 나오죠. 맨 밑에. 저 있었습니까?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